웰빙 한방 이야기. 이 시간 진행에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북경 중의학대학과 대학원에서 한의학을 연구한 난치병 치료 전문 달빛 한의원의 김동영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겨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황제내경의 본문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겨울은 모든 만물이 차가운 기운을 피하여 숨어서 지내듯이 인간도 예외가 아니니 그렇게 지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겨울에는 양기가 손상당하지 않도록 늘 주의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떻습니까?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늘 해 있을 때 일어나고 해지면 잠자리에 들으려고 하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햇빛이 우주 만물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면서요, 모든 생명의 진리가 이 햇빛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황제내경을 비롯한 동서양 고금을 막론한 성자들이 모두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황제내경에서는요, 겨울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관해서도 또 다시 육신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그렇게 한기를 피해서 숨어서 조심해서 살아가듯이 마음가짐,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하는데요. 마음가짐도 이렇게 무엇을 피해서 무엇을 감추고 이렇게 조심해서 살아가듯이요, 마음속에서도 마치 내가 무슨 뜻이 있는데 안 가르쳐줘, 마음속에 뭐가 있듯이요, 또 뭐가 내가 마음속에 이미 얻은 게 성취한 게 있는데 밝히지 않, 뭘 이렇게 감추죠. 마음도 그와 같이 살라는 겁니다. 몸을 자연의 기운에 감추고 노출하지 않듯이 마음도 이렇게 노출하지 않고 이렇게 가다듬고 안으로 수렴하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마음을 이 자연의 변화에 맞추어서 몸도 마음도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생명의 전일성에 관한 황제내경의 진리가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 가는 곳에 몸이 있으니까요, 몸이 그렇게 우리 몸을 잘 가두어서 조심해서 자기 몸을 지켜냈듯이 마음도 노출하지 말고 잘 마음속에 안으로 가다듬어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따라서요, 황제내경에서는요, 즉 몸 따로 마음 따로 사지 말고 겨울이 되면 몸이 자연의 기운을 피해요 이렇게 숨어서 지내든 마음도 그런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 그리고 나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추운 기운을 피하여 우리 몸을 늘 덥게 하고 너무 과도한 활동을 해서 땀을 흘려서 양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땀이 나오려면요, 땀구멍이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부가 열리면 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양기도 이 열린 피부를 통해서 새어나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겨울에는요, 가능한 한 땀을 흘릴 정도로 심하게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만물이 겨울을 하듯 우리 인간도 조심해서 이 추운 자연의 기운에 의해서 양기가 상하지 않도록 잘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기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겨울에 이렇게 양기가 손상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잘 지내야만 우리 신장의 기운이 충실해진다는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각 계절별로 해당하는 그 오장육부가 있죠. 이 겨울에는 뭡니까? 신장과 방광의 기운이 자기 계절을 만나서 튼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겨울을 잘못 살게 되면 뭡니까? 겨울에 해당하는 장부인 신장과 방광이 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겨울을 잘못 살아서요, 신장의 기운이 제대로 양육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양생이 되지 않으면 봄을 맞아서요, 봄에는 뭐합니까? 만물이 다 다시 겨울잠을 털고 생성하는 계절이죠. 그래서 다시 무언가 생장하려고 그러는데요, 생장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새싹이 날려면 뭐가 있어야죠? 씨앗이 있어야죠. 씨앗 속엔 뭐가 있습니까? 새싹이 날 만한 모든 자태를,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즉 물질적인 거 뭡니까? 영양분이고 영적인 것은 그 자기의 유전자 도면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만 새싹이 충분히 날 수 있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씨앗과 같은 몸의 양기와 생명력이 겨울 내내 잘 보존되어 있었어야만 봄이 돼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시 생명의 현상을 발현하고 새싹을 피듯이 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봄에 보면 나무에 물이 오른다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겨울 내내 우리의 장부는 뭐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신장이랬죠. 신장은 뭘 주관합니까? 우리의 몸에서요? 물을 주관하는 장부죠.
이 신장에 주관하는 물이 겨울 내내 제대로 보존이 안 돼 갖고 신장이 상해 있다면 봄이 돼서 어떻게 물을 나무 가지가 물을 뿌듯이 전신에 물을 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뭡니까? 늘 한의학이나 동양사상 뭡니까? 봄에 못 살면 그 결과가 여름에 나타나고 여름에 못 살면 그 결과가 가을에 나타나고 가을을 제대로 못 살려면 겨울에 나타나고 겨울을 제대로 못 하려면 그 결과가 봄에 행을 늘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연의 순환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겨울에 제대로 살지 못하면 겨울 자체도 힘들지만 봄에 특히 내 전에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과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겨울에 신장의 기운이 상하게 된 봄에 우리 전신에 물을 나무가 뿌리듯이요. 품어올리듯이요. 우리 전신에 영양분이 골고루 공급되고 전신에 봄에는 뭡니까? 생명하는 기운이고 간의 기운이고 근이 생성되는 계절입니다. 근데 근이 생성될 뭡니까? 물이 영양분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뭡니까? 사지가 말라 비틀어지고 다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병이 생기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황제냉에서 말하는 겨울을 아는 생활의 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요, 황제냉에서 말하는 그대로 산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가능하면 그 이면에 있는 참된 이치를 깨닫고 이해해서요, 그 뜻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생활을 하도록 하자는 거죠. 기에 꼭 맞게 해지면 딱 잠자리에 들고요, 해 뜰 때까지 딱 기다렸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가능하면 겨울에 긴 밤에 늘 활동하지 않고 가능하면 낮에만 활동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또 가능하면 무리하게 추운 것에 노출돼서 양기를 상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겨울을 아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하는 것이 당하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자연 만물에서 벗어나 인간만이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과 어울려서 자연과 함께 생명력을 운행해 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삶이라고 늘 황제냉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이 자연에서 모든 것 세상 만물의 이치가 동일하듯이 우리의 몸도 자연의 이치와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모두들 빛과 사랑에 충만한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달빛 안녕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